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이코녹스 시승을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 쪽에 위치하고 있는 메이필드 호텔로 도착을 했고요. 이 메이필드 호텔에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카페로 이제 시승 코스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동승을 하게 된 지금 운전을 맡고 있는 카가이의 남현수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대를 많이 했던 모델인데 아무래도 좀 경량화와 또 이런 여러 안전성, 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 쉐보레 측에서는 이코녹스에 좀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맞게 좀 여러 다방면에서 좀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시승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시내에 좀 차량이 좀 많은 관계로 좀 달려보면서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고속 주행을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내에 있어서는 크게 뭐 고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고급감은 이 부분은 다 플라스틱,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우레탄 소재가 아니고 좀 뭔가 푹신푹신한 것이 아니라 좀 딱딱한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이 부분은 좀 인조 가죽으로 되었습니다. 여기는 좀 살짝 소프트한 소재로 이제 인조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여기 스티치가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오고 있고, 이 개인적으로 이 에어벤트 공조장치에 있는 이 크롬 장식이 너무 좀 촌스러워 보이긴 해요. 저는 이 크롬을 너무 굵직하게 쓴 것도 쓴 거지만 좀 너무 반짝거리는 게 아닌가, 좀 너무 눈에 튀어서 조금은 좀 거슬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밝은 크롬이 아니라 요즘 추세인 좀 다크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좀 반광 크롬을 좀 사용했으면 좀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유광 크롬을 적용을 해서 좀 너무 튑니다. 이렇게 좀 믹스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시인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그 외에 이 버튼들도 좀 직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직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이 공조장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버튼, 조명이 파란색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공조장치를 누르게 되면 좀 내비게이션 화면에 같이 연동이 돼서 바람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 표시창에 제공이 되는데, 이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봐도 내비게이션 화면의 디스플레이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조명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인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야간에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눈이 좀 띄는데, 낮에 봤을 때는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의 소재들도 그냥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쪽도 컵홀더 다 플라스틱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그게 뭐 소재에 있어서는 뭐 고급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이 빠져 있어요. 보통은 이 변속기 레버 앞쪽에 AWD 사륜구동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좀 여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휠베이스가 크다 보니까 산타페와 소렌토까지 뭐 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공간은 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제가 직접 주행을 해보지 않아서 뭐 주행 뭐 악셀을 통해서 전달되는 뭐 핸들링이라든지 뭐 여러 전달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는 없는데, 일단 동승석에 타서 좀 느껴지는 것으로는 좀 일단 MVH는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소음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조용한데 이게 듣기로는 좀 출력에 비해서 이제 지금 잘 안 나간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이제 이따가 고속에서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시내에서는 뭐 크게 가속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밟아볼 수가 없어서 뭐 답답한지 정도는 뭐 느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승차감은 그렇게 하드하지도 않고 소프트하지도 않고, 보통 쉐보레 차량들이 좀 승차감이 좀 단단한 편이죠. 약간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좀 이렇게 단단하고 좀 탄탄한 어떤 주행감을 좀 보였는데,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여지껏 쉐보레 차량들보다는 훨씬 더 소프트하고 부드럽습니다. 좀 쉐보레 차량, 기존 쉐보레 차량들과는 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소프트한 편이고, 그리고 일단 정숙성은 굉장히 좋네요. 진짜 정숙성은 굉장히 좋고, 이 시승 코스가 중간중간에 뭐 과속카메라도 되게 많고 신호도 많고 해서 지금은 뭐 이 차량을 좀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휘할 수가 없어서 밟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본격적으로 차량이 좀 뚫리는 곳이 나오면 그때 주행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를 빠져나와서 자유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차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간중간에 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밟아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밟아보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좀 주행을 하고 달려보고 있는데, 이 시내 구간, 시내의 어떤 저속에서, 도심에서의 그런 저속 구간에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뭐 생각보다 잘 나가고, 중간중간에 좀 변속되는 과정에서 이제 변속 충격이 조금 있어요. 좀 터보 차량이다 보니까 터보렉이 조금 있는데, 그런 점을 제외하면 저속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고속으로 이제 달리고 있는데, 이게 악셀을 밟아봐도 이제 엔진 사운드만 커지고 생각보다 잘 안 나가요. 이 차가 1.6L 터보 에코텍 엔진이 장착이 됐고, 최고 출력이 136마력인데 이게 쉐보레 트랙스에도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쉐보레 트랙스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아무래도 트랙스보다는 이코녹스가 차체가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쉐보레에서 강조하는 이코녹스가 이제 경량화, 이런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량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차량이 굉장히 잘 안 나갑니다. 이게 악셀을 끝까지 밟아봐도 이게 엔진 사운드만 커지고 이 반응이 굉장히 늦어요. 지금 악셀을 좀 밟고 있는데 차가 굉장히 더딥니다. 굉장히 더뎌요. 이게 과연 이 1.6L 엔진이 좀 적용한 것이 좀 옳은 선택인가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차량이 잘 안 나갑니다.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접 한번 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이걸 타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좀 금방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중간중간에 악셀을 깊게 밟아보고 있는데 엔진 사운드만 굉장히 커지고 차량은 나가지 않습니다. RPM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속도가 붙지를 않아요. 이게 과연 산타페와 소렌토 QM6랑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이코녹스만의 어떤 무기, 매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고속으로 달릴 때는 산타페 소렌토는 아무래도 2.0 디젤이다 보니까 출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이코녹스는 쉐보레 측에서는 이 136마력이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1.6L 터보 엔진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과연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차가 정말 너무 잘 안 나갑니다. 이게 주행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승차감은 굉장히 편안해요. 승차감 편안하고 다른 쉐보레 차량들은 좀 통통 튀고 좀 하드한 세팅이라 운전을 좀 하다 보면 좀 멀미도 생기고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승차감만큼은 굉장히 부드럽고 노면의 충격도 생각보다 잘 걸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코너링도 생각보다 좋아요. 이렇게 지금 속도가 100km, 110km 정도를 이제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는 무난한 정도의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 속도는 무난한 정도인데 이제 130까지 속도에 도달하고 나서 그 이상 속도를 내기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한 120, 130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속이 이제 생각보다 좀 잘 되는 편인데 130 이후에 속도는 굉장히 좀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136마력이 과연 이코녹스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1.5L 엔진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 엔진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이게 산타페와 소렌토가 아니라 좀 투싼과 스포티지와도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경쟁이 될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 외에 뭐 일단 정숙성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크게 이 차량 지금 현재 이 구간이 구간 단속 구간이어서 지금 또 밟아볼 수는 없는데, 일단 저속으로 달릴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좀 조용한데 이제 좀 타이어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다. 노면 소음이 조금 크게 들리는 편이고, 그 외에는 좀 출력이 좀 답답하다라는 거 빼고는 크게 뭐 별다르게 뭐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코노스 시승을 앞두고 기대는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좀 쉐보레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고, 또 이제 국내에 다시 이제 재기를 하면서 내놓은 스파크에 이은 두 번째 신차 모델인데, 그에 걸맞는 어떤 기대치 성능을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또 이제 밟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단속이 끝나서 또 악셀을 늦게 밟아봤는데, 한 130 정도까지는 또 생각보다 잘 치고 나갑니다. 잘 치고 나가는데, 그 이후에 이제 130 이후에 엔진음이 굉장히 사운드만 커지고 RPM만 치솟으면서 이제 속도가 잘 안 나갑니다. 속도가 잘 붙지 않아서 이게 지금도 엔진 사운드는 굉장히 큰데, 이 정도 사운드에 이 정도 속도는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치에 못 미쳐서 생각보다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속도가 붙으려면. 네, 지금 카가이에 남현수 기자가 지금 운전을 맡고 있는데, 한번 남현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내 주행에서는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네. 이제 여기 어쨌든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달리게 되면은 100에서 한 120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120 이상의 속도에 가서 다시 재가속을 할 때 이게 너무 굼뜬 반응이 보이고, 풀악셀을 밟아도 이게 풀악셀이 맞나 싶을 정도의 반응 속도여서, 이 정도 가속력을 어떻게 중형 SUV 시장에 과연 이코노스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제가 옆에 동승을 해서 느끼는 것도 지금 남현수 기자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 치고 나가는 힘이 너무 부족해서, 좀 엔진을 다운 사이징도 좋지만 한 2.0L 엔진도 탑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게 산타페와 이제 소렌토 그리고 QM6랑 경쟁을 할 것 같은데, 가격대가 그 정도 세그먼트와 겹쳐서 그 차량들과 한번 경쟁이 될까요? 맨 처음에 쉐보레가 이코노스 경쟁 차종으로 산타페랑 소렌토를 꼽았었다가, 최근에 뭐 딜러들 교육하는 거 보니까 QM6를 가지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차급을 보면은 중형 SUV가 맞으니까 뭐 산타페, 소렌토랑,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경쟁 차종은 그렇게 될 거고, 또 가격대도 그렇게 될 건데, 근데 막상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은 이게 경쟁이 사실 뚜렷하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판매가 얼만큼이나 될지, 이제 쉐보레가 한국 시장에서 다시 재기를 노리는데 과연 이 모델로 될지가 의문이 됩니다. 네,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산타페와 소렌토가 아니라
투싼과 스포티지급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가격대와 뭐 옵션, 뭐 어떤 크기에 있어서는 좀 그들보다 좀 크겠지만 아무래도 이 파워트레인이 너무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투싼보다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수입 SUV를 탄다. 네. 그냥 이 정도 감안하고 안정성 느끼고 그냥 타겠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쉐보레가 그냥 국산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미국산 SUV를 탄다라는 어떤 그냥 자부심, 네, 그런 걸로 네. 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좀 만족을 해야 하지 않을까, 대리 만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고속으로 이제 코너링을 돌아 나가고 있는데 핸들링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핸들링은 괜찮고 다만 이제 출력 부분에서 아쉬움이 클 뿐이지 출력만 받쳐준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앞에 세이프티 차량, 선두 차량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이프티 차량도 나름 열심히 악셀을 밟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요. 저희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앞 차량이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속력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타시는 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 나뉠 것 같아요. 이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거의 좀 많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일반 장을 보거나 일반 도심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고속 주행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쉐보레 이코녹스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차량들의 등급보다 한 등급 더 높게 가져온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간 트림이 국내에서는 상위 트림으로 한 단계 더 위급의 상위 트림으로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에 있어서는 크게 산타페나 소렌토 등과 밀리지 않을 정도의 옵션을 갖추고 있고요. 다만 이제 차체 크기와 운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큰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자유로를 빠져나와서 시내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코녹스가 좀 가속감이 좀 클리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네. 클리오는 그나마 좀 차체가 좀 컴팩트한 사이즈라 생각보다 잘 치고 나가는데 이 이코녹스가 클리오의 어떤 주행감과 좀 비슷한데 차체가 아무래도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고속에서 아까 주행을 하다 보면 좀 차선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급격한 코너링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이 좌우 롤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롤이 심하고 이제 차체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다시 원상복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브레이크 성능은 뭐 그렇게 무난한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 쉐보레 측에서 얘기했던 연비 같은 경우는 13.3mm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풀악셀도 밟아보고 했을 때 지금 평균 연비가 네, 지금 10.8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10.8이 찍혀 있고, 연비는 좀 풀악셀을 하지 않는 선에서 좀 RPM을 3000 RPM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좀 적당히 탄력 받았을 때 고속 주행을 하면 좀 괜찮은 더 좋은 연비와 그나마 좀 덜 답답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시내 접어들어서 일단 파주에 위치한 한 카페에 도착을 해서 주행성은 이만 마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한번 이따가 외관과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평가, 리뷰를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승 구간 종점지인 이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카페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 휴식 시간 동안 간단하게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는 쉐보레이 듀얼 포트 그릴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듀얼 포트 그릴을 가장자리와 헤드램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좀 카리스마 있는 좀 날카로운 어떤 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안개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와 DRL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앞모습은 기존 쉐보레 차량다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크루즈나 말리부와 같은 그런 다부지고 좀 어떤 단단한 느낌, 그런 탄탄한 쉐보레 특성을 좀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산타페와 소렌토 그리고 QM6와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차량들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컴팩트합니다. 이 외관에서 봤을 때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컴팩트한 편이고, 휠베이스가 조금 긴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차량들과 직접적인 어떤 경쟁을 하려면 뭔가 이 이코녹스만의 어떤 색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주행을 하고 오면서 일단 주행 성능으로 놓고 보면 일단 산타페와 소렌토 등의 차량들과는 직접적으로 견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투싼과 스포티지 정도와 견주어도 비등비등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옵션이라든지 뭐 안전성, 연비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들여오는 차량보다, 미국 트림보다 국내에 들여오는 이코녹스 트림이 기본적으로 한 단계 더 높게, 더 좋게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옵션이 생각보다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산타페에 거의 이코녹스에 탑재된 옵션들을 추가하게 되면 뭐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이코녹스가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지 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보시면 일단 뭐 말리부
아무래도 이코녹스가 말리부를 토대로 만들었다 보니까 좀 말리부의 흔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쉐보레 특유의 앞 도어에 이코녹스라는 레터링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따라서 쭉 오다가 앞 도어 캐치를 기점으로 해서 하단으로 자연스럽게 쭉 꺾여서 내려가는, 빠지는 그런 캐릭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리부에도 적용이 됐던 캐릭터 라인이고요. 그리고 차체는 뭐 전반적으로 일단 좀 다부진 느낌을 줘요. 좀 탄탄한 느낌, 좀 뭔가 알차다, 좀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도어 하단부가 스커트 쪽과 같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윈도우 라인은 좀 이 B필러, C필러 쪽에 보시면 아까 그 벤츠의 그 GLE 모델과 좀 유사한 어떤 C필러 라인과 쿼터 글래스, 그리고 뭐 그런 디테일을 좀 볼 수 있어요. 네, 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타이어는 벤투스 S1 노블2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한국 타이어고, 이 타이어 자체가 소프트한 어떤 승차감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타이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주행하고 오는 데 있어서 다른 쉐보레 차량들과 다른 어떤 소프트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타이어가 한몫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에 50R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리어뷰를 한번 살펴볼게요. 리어뷰는 쉐보레에서 느껴지는 그런 인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고요. 개인적으로 쉐보레 차량에 항상 아쉬움이 느꼈던 점은 이 테일램프의 어떤 디자인과 내부 디테일, 뭐 그래픽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이코녹스에도 마찬가지로 좀 테일램프의 어떤 형태라든지 내부 그래픽이 굉장히 좀 저렴해 보여요. 이게 급에 맞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고, 좀 말리부의 어떤 테일램프 느낌도 조금 나기는 하는데, 그 안쪽에 좀 LED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물론 이 차량에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브레이크 등이 LED로 전면이 되는데, 좀 턴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LED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이 어떤 DRL이나 이런 LED 조명 기술을 통해서 지금 디자인을 굉장히 그래픽을 화려하게 넣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쉐보레는 좀 다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테일램프 그래픽이 좀 벌브 타입, 이게 LED가 들어오는 것도 왠지 뭐 할로겐이 전멸되는 것 같고, 이 면발광 타입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LED인지 할로겐 램프인지 구별이 잘 어렵더라고요. 좀 이게 좀 예쁘게 조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점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90년대 또는 뭐 2000년대 초반의 어떤 차량의 램프 구성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쉐보레 차량을 항상 볼 때마다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멋있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디자이너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도 그렇지 않은 게, 물론 이게 뭐 쉐보레만의 색깔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타사의 어떤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너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경쟁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쉐보레가 좀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디퓨저 쪽, 이 범퍼 아래쪽을 보시면 이 반사판이 자리 잡고 있고, 이 크롬으로 하단을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이 크롬으로 마감을 해서 하체 쪽에, 아래쪽에 이제 크롬을 배치를 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안정감이 돋보이고 좀 그런 어떤 세련미를 더해서 이 차가 좀 어느 정도 좀 급이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디자인적 요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크롬 라인을 넣고 아래쪽에 사이드 아래쪽에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게 마감을 했는데,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데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됐고, 에너지 연료 효율은 3등급입니다. 3등급. 네, 복합 연비는 13.3. 아까 고속주행에서 자유로에서 이제 좀 풀악셀을 밟아보고 했을 때 찍힌 걸로는 10km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루프렉이 적용이 됐고, 이 루프렉도 굉장히 좀 반짝반짝한 어떤 소재로 마감이 됐어요. 이게 크롬이네요. 이게 크롬으로 마감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크롬이 굉장히 굵직하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이게 공간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소렌토 산타페 등과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좁은 편이고요. 거의 투싼 스포티지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에는 이 원터치로 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장치를 내리면 시트가 앞으로 젖혀집니다. 시트가 앞으로 젖혀지고 풀플랫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플랫한 형태로, 거의 풀플랫과 마찬가지로 시트가 접혀요. 지금은 뒷좌석에 장비가 있어서 물건들이 있어서 지금 풀플랫이 안 됐지만 거의 풀플랫으로 접힙니다. 트렁크 공간은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딱 크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이 아래쪽에 또 커버가 마련이 되어 있고, 커버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수납 공간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수납 공간으로 이제 각종 공구함이나 어떤 짜잘한 어떤 물품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테리어를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는 기존 쉐보레 차량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적 요소가 거의 뭐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뭐 말리부의 어떤 레이아웃도 많이 보입니다. 상당 부분 많이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어벤트, 이 공조기 송풍구부 쪽에 이 크롬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이게 좀 너무 이렇게 굵직하게 들어갔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것보단 좀 반광이나 다크크롬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핸들, 특히 이 쉐보레 특유의 어떤 핸들 장치, 뭐 리모컨이라든지 각종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 이 버튼들이 이게 무슨 좀 장난감을 보는 듯해요. 항상 이 쉐보레가 좀 이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좀 장난감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속도계가 260까지 찍혀 있는데 이게 120, 30 정도까지는 충분히 치고 나가는 맛이 있는데 그 속도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굼뜹니다. 이 1.6L 터보 에코텍 이 엔진이 136마력인데 과연 이 엔진으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핸들의 어떤 가죽 느낌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냥 뭐 핸들 뭐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좀 두터운 편이고, 그 아래 이제 컵홀더가 자리 잡고 있고, 이 부분도 그냥 다 맨 플라스틱이에요. 다 플라스틱인데 이 부분도 좀 다른 소재를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마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변속기는 젠3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주행을 할 때 좀 변속 충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좀 울컥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부분은 크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굉장히 조금 면적이 넓은 편이고 좀 시원하게 열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디자인의 어떤 실내 공간, 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기존의 쉐보레 차량들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뒷좌석 레그룸도 생각보다 좀 준수한 편이고요. 한번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운전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고 한번 그대로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룸이 생각보다 여유는 있는 편이에요. 주먹 하나 정도 좀 들어가는데, 좀 앞으로 시트핀을 조금 당기면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마련되어 있고, 지금 추후에 차량을 빌려서 다시 한번 자세한 리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오토델리 최태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